은호가 피 섞인 기침을 참다 못해 바닥에 주저앉은 순간 휴대폰 화면에는 출국 확정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들어가는데도 은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눈으로만 읽었어요. 더 무서운 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호는 간이식 수술을 끝냈고 우진은 은호에게서 받은 간으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겉으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말인데 정작 은호의 몸은 회복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들쑥날쑥 올랐고 속이 비틀렸고 손끝은 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울 속 은호 얼굴은 윤기가 아니라 핏기 자체가 빠져 있었고요. 은호는 그걸 보면서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버티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너지면 끝이라는 옥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채로요. 그럼에도 은호는 회사로 나왔습니다. 카페도 인테리어 일도 한번 멈추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옥내의 부고와 장례 그리고 다정의 사고 소식은 은호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겨우 살아 돌아온 수술 자국 위로 또 다른 비극이 덮쳐버린 느낌이었죠. 몸은 열이 오르고 속이 뒤집히는데도 은호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지역 선배 가족이 지금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남는 건 더 큰 좌절뿐이야. 은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괜찮다고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계속 되뇌면서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회복의 자신감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는 고집에 가까웠고 그 고집이 은호를 더 위험한 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성희가 기다렸습니다. 성희는 우진의 병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우진이 잠든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진이 살아났으니 이제 우진 앞길을 막는 것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은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이 우진의 인생을 누군가가 살려준 삶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고. 성희는 그런 잡음을 무엇보다 싫어했습니다. 다음 날 성희는 은호를 찾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옷차림, 부드러운 목소리.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성희는 은호 손목을 잡아 체온을 확인하듯 만지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차가워? 수술은 잘 끝났다며. 은호가 손목을 빼려 하자 성희는 더 다정한 척 웃었습니다.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하니? 요양이 먼저야. 내가 도와줄게. 병원 스케줄도 회복하는 동안 일 정리도. 너 이렇게 버티다가 쓰러지면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못해. 은호는 그 친절이 무서웠습니다. 성희의 친절은 늘 조건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알아서? 성희가 은호 말끝을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너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날 오후부터 은호 주변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거래처 약속이 줄줄이 취소됐고 품질 문제라는 말이 돌아다녔고 카페에는 익명 악성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였어요. 자재 이름, 단가, 내부 결제 흐름 같은 것들이 마치 문서처럼 떠돌았습니다. 은호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성희는 은호 앞에서는 요양을 도와주겠다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지만 돌아서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현장 자재 납품서 한 장만 더 흘려 은호가 결제한처럼 보이게. 의심이 사실이 되면 사람들은 더 빨리 믿어. 은호는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야가 하얘지더니 손에 쥔 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띵소리가 멀게 들렸고 은호는 한 발을 내딛자마자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숨이 가빴고 맥은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잠깐 정신을 추스르려고 벽을 짚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숨소리, 급하게 누르는 버튼 소리. 은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로 누가 왔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었거든요. 은호야.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은호 옆으로 몸을 낮추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호를 더 겁나게 했어요. 동정 같아서, 후회 같아서, 너 정말 끝났구나라는 확인 같아서요. 지혁은 조심스럽게 은호 어깨를 받치고 물었습니다. 너 이 상태로 출근했어? 은호는 웃으려 했는데 웃음 대신 기침이 터졌습니다.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지혁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너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지혁은 은호 팔을 단단히 붙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건네고 숨을 고르게 하고 잠깐만 기다리라며 밖으로 나갔다가 택시를 불러왔습니다. 은호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지혁은 끝까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오늘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살아야 한다야. 택시 안에서 은호는 창밖만 봤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은호 옆에 앉아 있었고 가끔씩 은호 손등을 확인하듯 살짝 만졌습니다. 차가운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지혁의 턱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은호는 스스로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바닥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지혁이 재빨리 은호 허리를 받쳤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몇 걸음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호는 벽에 기대섰지만 층수가 올라갈수록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띵 소리가 멀게 들렸고 은호는 한 발을 내딛자마자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숨이 가쁘고 맥은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지혁이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와, 나야. 지혁은 은호 어깨를 받치고 숨을 고르게 하게 한 뒤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관 앞까지 거의 끌듯이 데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호는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지혁에게 기대 겨우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지혁은 은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을 가져오고 약을 확인하고 담요를 덮어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 은호는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지혁은 늘 선을 긋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혁이 은호 옆에 앉아 한참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은호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뭐가요? 너 힘들 때 내가 없었던 거. 네가 고백했을 때 내가 도망간 거. 지혁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 혼자 싸우게 만든 거. 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사과 안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지혁이 은호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힘이 과하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딱 여기 있어라는 온도였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줘. 지금은 너 버티는 척할 때가 아니야. 은호는 한참을 숨 고르다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술을 했어도 괜찮다고. 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꿋꿋하게 잘 해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호는 잠깐 멈췄다가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도 힘든 상황인데 내가 쓰러지면 선배까지 더 힘들어질까봐. 지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혁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쓰러지는 건 네 탓이 아니야. 네가 강한 척한다고 세상이 너를 덜 흔드는 것도 아니고. 지혁이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이제는 보여주려고 버티지 말고 살아야 해. 그날 밤 은호열은 더 올랐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회복을 치명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소문이 더 퍼질까 봐요. 하지만 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소문보다 네 몸이 먼저야. 그 사이 성인은 판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은호 회사에만 상처를 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이번엔 지역 쪽까지 흔들어야 은호가 스스로 해외로 나갈 결심을 하리라고 계산한 거였어요. 그 결정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 진석이 성희를 불러 세운 날이었습니다. 진석은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희가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누군가의 비행기 티켓을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었죠. 진석은 대놓고 묻는 대신 식사 자리에서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진석은 식탁에 앉자마자 비서에게서 들은 보고가 떠오른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말투는 무심한데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여보, 비서가 그러더군. 당신이 비행기 티켓을 하나 결제했다고. 성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들키기 전에 먼저 선의로 덮는 표정이었죠. 아, 그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좀 어려운 처지라서요. 잠깐 도와주려고 했어요.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일부러 더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름이 지은호로 되어 있던데. 당신 지인이야? 그 순간 옆에 있던 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재는 늘 성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말 속엔 어딘가 정붙이기 어려운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이름이 성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성희는 성재의 반응을 못 본 척 더 다정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은호. 착하고 일도 잘하는 친구예요. 예전에 내가 인테리어 건으로 크게 맡겼던 적이 있거든요. 손이 야무져서 그때도 딱 필요한 만큼만 받고 깔끔하게 해줬어요. 요즘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잠깐 도와주려는 거예요. 진석은 성희의 말을 듣고도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만난 사이면 좀 과한 것 같군. 조심해야지. 티켓은 왜 당신이 끊어? 성희는 웃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몸도 안 좋고 이것저것 정신이 없대요. 누가 옆에서 조금 챙겨주면 좋잖아요. 성재는 그 말이 들릴수록 속이 더 꺼림칙해졌습니다. 결국 성재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석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안다고?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후배예요. 인테리어하고 카페 매니저로도 일하고 있는 은호가 맞다면요. 성희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금방 다시 그랬구나. 같은 표정으로 덮였습니다. 어머, 세상 참 좁네. 그러면 더 잘 됐지. 성재가 아는 애면 더더욱 도와줘야지. 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희가 정말 도와주려는 얼굴로 말할수록 성재의 마음은 더 굳어졌거든요.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성재는 곧장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리고 지역 목소리가 들리자 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던졌습니다. 지역아, 나 지금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어머니가 은호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지역 쪽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성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이름을 말했어. 지은호라고. 어머니는 어려운 지인 도와주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상하잖아. 지역은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양을 도와주겠다는 접근, 은호 회사에 퍼지는 구체적인 소문, 해외가 회복에 좋다는 말,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 성희의 의도는 하나였습니다. 은호를 한국에서 떼어내서 다시는 말 못하게 만드는 것. 지역은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건 도움 아니야. 성재는 그제야 식탁에서 느꼈던 확신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나도 느낌이 이상해. 이름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 아니야, 은호 후배 맞아. 근데 어머니가 왜 은호 후배? 비행기 티켓을 끊어? 언제부터 아는 사이야? 성재야, 너희 어머니가 은호를 회복시키려고 도와주시려는 게 아닌 것 같다. 은호가 한국에 없길 바라시는 것 같네. 성재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니 왜? 은호와 무슨 관계여서? 지역이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은호 지금 몸도 안 좋아. 회사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해외 얘기까지 나오면 버티기 더 힘들어져.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희가 무슨 속내인지, 은호랑 어떤 연결이 있는지 성재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려운 지인을 돕는다는 말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방향으로 성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티켓 정보랑 출국 날짜, 누구 손으로 진행되는지 최대한 알아볼게. 지역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은호한테는 말하지 마. 은호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성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식탁에서 들었던 은호라는 이름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희가 은호를 도와주려는 지인이라고 포장한 그 순간부터 성희의 손이 향한 곳은 회복이 아니라 은호의 삶 자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역은 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은호는 이미 기침을 하다 또 주저앉아 있었고 그 손엔 아까 그 문자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출국 확정. 지역이 은호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이건 네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들려는 거야.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나 진짜로 망하는 건가요? 지역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하게 안 둬. 너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지. 그 말 오늘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하지만 성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떠나도록 만들려면 은호만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걸 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까지 같이 흔들려야 은호가 죄책감에 밀려 스스로 해외행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죠. 며칠 뒤 지역 회사 쪽으로 횡령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지역 회사 쪽으로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감사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내용은 더 교묘했습니다. 익명 제보를 근거로 의혹을 늘어놓으면서도 문장 사이사이에 은호 회사에서 돌던 인테리어 소문을 끼워 넣어 은호와 지역을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엮어놨거든요. 사실 확인은 없는데 읽는 사람 머릿속에는 둘이 같이 수상하다는 그림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지역은 누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짰지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하단의 제보 문구, 특정 단어 선택, 내부 사람 아니면 쓰기 힘든 표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제보자가 기자에게 넘겼다는 자료의 결이 누군가 공공기관 재단에서 문서 다루는 방식과 닮아 있었다는 것. 지역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기자에게 정중하게 연락해 반론을 요청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동선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지역은 신문사 건물 근처에서 기자가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람들 많은 카페 한쪽 구석,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도 짧게. 대신 얇은 서류 봉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지역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며 확인한 끝에 서류 봉투에 찍힌 로고를 보게 됐습니다. 성희가 운영하는 재단 로고였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설마라는 마음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데는 그 로고 하나면 충분했어요. 지역은 바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지역아. 지역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붙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산 티켓. 네가 좀 알아봐줘. 출국 날짜랑 발권 경로 누가 진행했는지, 그냥 도와주는 티켓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성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역아, 나도 그게 이상해서 전화한 거야.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무슨 일 있어? 지역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쪽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 그걸 근거로 기사까지 나왔는데 내용이 이상해. 제보랑 기사 문장이 너무 누가 의도적으로 엮은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기자 동선을 좀 봤거든. 성재가 불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기자를 봤다고? 응. 그리고 오늘 신문사 근처에서 기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걸 봤어. 서류를 건네더라. 성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역이 다음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예감이 스친 듯 했어요. 지역이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네 어머니 재단 직원 같아. 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던 데서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로고 봤어. 명찰도 받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 성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들었던 은호 티켓, 그리고 지금 들은 재단 직원과 익명 제보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엮였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기사랑 제보해? 지역은 확신이 아니라 직감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확정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난 누가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오늘 본 장면은 그 조작이 어머니 쪽과 닿아 있을 수 있다는 신호야. 성재는 침을 삼키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티켓부터 확인할게. 발권한 사람 결제 수단, 수령 이메일 가능한 한다. 지역은 바로 이어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 재단에서 언론 대응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최근 외부 미팅이 있었는지도 네가 알 수 있으면 알아봐줘. 성재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해볼게. 전화를 끊고 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며 살아왔지만 어머니가 어디까지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인지 성재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이름이 하필이면 은호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성재가 알고 있는 웃을 때 눈부터 먼저 접히던 그 후배가 지금 누군가의 서류 봉투 속 이름으로만 존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지역은 성재의 침묵을 통해 이미 느꼈습니다. 성재도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요. 지역은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건 그냥 회사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은호까지 엮였어. 그러니까 티켓부터 제보부터 전부 확인해야 해. 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움직일게. 너도 조심해. 그날 밤 은호는 다시 열이 올랐고 이번에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안아올리며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은호야, 나 여기 있어. 나 안 가. 은호는 지역 품 안에서 겨우 속삭였습니다. 선배 나 때문에 선배까지 무너지면. 지역은 은호 이마에 손을 얹고 흔들리지 않게 못 박았습니다. 너 내 짐 아니야. 내가 네 편이야. 그러니까 떠나는 걸로 끝내려 하지 마. 그때 은호 휴대폰에 성희 메시지가 또 떴습니다. 짧고 잔인했습니다. 지금 몸 상태로 회사 일들 감당할 수 있겠니? 너 몸 상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빨리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지역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성희가 원하는 게 단순한 해외 요양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알아차렸습니다. 은호를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은호를 한국에서 지워버리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움의 핑계로 지역 회사까지 같이 무너뜨려 은호가 죄책감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것, 그게 성희 방식이었습니다. 성재는 아직 모든 진실을 모릅니다. 성희와 은호 사이의 관계도, 성희가 왜 은호에게 집착하는지도요. 하지만 성재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성희가 지인 도와주기 같은 착한 얼굴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 그리고 이제 지역은 선택지가 하나뿐입니다. 은호를 살리면서 동시에 회사까지 지켜내고 성희가 만들어 놓은 둘이 함께 무너지는 그림을 깨버리는 것. 성희가 던진 게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은호가 기침을 삼키며 다시 숨을 들이키는 순간 지역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겠다고. 은호를 지키는 걸로 끝내지 않고 성희가 꾸민 거라면 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